자, 이제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들어갈게요. 자, 선거제도 64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이제 선거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이제 4개만 써 있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원칙 4가지가 어디 써 있습니까? 41조 국회 동그라미, 67조 대통령 동그라미.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이렇게 2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헌법에 없는 거 찾아보세요. 자유선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없죠.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놨습니다. 지방선거하고 자유선거 원칙 규정이 없다.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구별해야 될 게, 직접 비밀은 다 압니다. 2개 이제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건 보통 선거는 누구나, 그 다음에 평등 선거는 한 표씩, 한 표씩. 그래서 한 표씩. 한 표. 피읍이죠? 피읍, 피읍. 그래서 한 표씩. 피읍이 피읍이에요. 평등 선거 이렇게입니다. 근데 한 표씩 해야 되는데, 1인당 표도 되지만 1인당 2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표 수에도 평등이 있어줘야 되고, 가치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평등 선거 원칙이 그 아래 표에 나오는 것처럼 수적 평등도 되지만 가치 평등까지 포함하는 겸입니다. 따라서 자 1인당 한 표씩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구 100만 명에서 국회의원 1명이 나오고요. 여기는 인구 10만 명에서 국회의원 1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한 표씩 줬어도 이 사람의 표 가치가 얘보다 10배, 얘가 가치가 더 10배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인구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인구수가 똑같아야 가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수적 평등, 가치 평등 2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선거 획정 밑줄. 선거 획정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등 선거에 중요하다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직접 선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직접 선거 두 번째 비례대표 밑줄. 비례대표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한 표만 주면 지역 대표를 뽑으면 그게 자동 그 전국 정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역 대표는 A를 뽑고 정당은 B 정당을 그 지지하고 있는데 표가 지금 하나 갖고 2개를 지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직접 선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표를 2개 줘야지. 2개 줘서 지역구 대표 1명 뽑고 하는 정당 뽑고 이렇게 해줘야 그러니까 직접 대표도 내가 직접 뽑고 정당도 직접 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이제 거의 문제가 됩니다. 자, 오른쪽 판례이론. 자, 24조는 이제 국민 선거권에 관한 법률 병식을 취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법률은 그 포괄적 법률 일부가 아니고 법률을 통한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률 일부가 됩니다. 구체 동그라미. 그래서 헌법에서 이제 일반적인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뒤에 한번. 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있죠. 자유선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근거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민주선거 원칙 규정 있고요. 대통령도 있죠. 없다면 틀린 거고 자유선거는 없죠. 근거는 있다 해야 됩니다. 자, 디귿번. 대의민주제가 인정되려면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죠. 지자체장도 자, 지자체장. 네, 그건 어디 봐야 돼? 왼쪽에 헌법 118조가 보세요. 왼쪽에 헌법 118조. 지방의회 조직권은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 방법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그 선임 방법이라고 헌법에 써 있단 말이에요. 선임은 선거와 임명의 합성어죠. 합성어. 그래서 선거로 뽑든가 대통령 임명에 의하든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구차견 당시가 이제 1987년이거든요. 구차견 있었을 당시에 그 노태우 정권 당시인데 그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그 지자체장들 전부 다 임명제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울시장 다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임명제도였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언젠가 선거를 하겠거니 생각하면서 2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2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선거로 좀 뽑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헌법을 정해놨어도 이제는 국민들 합의가 이게 아니라 이거란 합의가 되어 있고 이미 시행되어 온 지 꽤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에 릴번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자체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임명제가 아니고 선거로 뽑는 게 관행이 됐고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지자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역농협 선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적용될 수가 없어요? 헌법에 나오는 선거는 공직 선거만을 말하는 거예요. 선거를 말하는 거니까 삼성, 현대, 농협, 입주민 이런 사적 단체잖아요. 이제 사적 단체 선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 선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직선거법 9월에 이제 선거인, 공무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거 정치 중립해서 선거 중립은 대장 지켜야 되죠. 의원은 지킬 필요가 없죠. 아까 봤었고요. 3페이지.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재학년 개정이 되었고요. 20세에서는 19세, 19세에서 18세 개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의원 선거는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지역 대표를 뽑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지 등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외국인도 선거권 주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권이 없고 그 지방자치위원하고 지자체장하고 지역 선거에 한해서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줍니다. 자, 그 나이 정리해놨네. 자, 선거권은 18세죠. 정당의 당원은 16세,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19세. 나이 정리하라고 다 써놨습니다. 비교 써놨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법률로 인정됩니다. 조례로 인정된다. 틀린 거예요. 뭔가 지방상이니까 조례처럼 보이잖아요.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 공직선거법 법률에 있습니다. 자, 피선거권도 그 40세 이상의 대통령 40세 넘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40세 넘어야 됩니다. 40세가 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 경찰 시험 나이가 40세니까. 그죠? 근데 이건 헌법상이에요. 헌법에 써 있어. 그래서 40세 이상 대통령 되는 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5년 이상 거주기간 필요한데 이건 법률에 써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18세로 바꿨고요. 대학교 1학년생도 이제 국회의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에 인정되는데 그 지자체장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90일. 그러니까 석 달 정도 살아야 우리 동네를 대표할 수 있다 봅니다. 현재는 뭐 60일 이상은 되어 있긴 한데 90일 정도 살아야 된다. 합헌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거기 아래 표가 쭉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국민하고 이제 재외 국민은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대우받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차별하죠. 우리가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투표 다 줘야 되죠. 국민 투표 다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비례대표 선거, 대통령 비례대표 선거 이것도 이제 전국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줘야지. 자, 근데 이제 지역 대표 선거 있어요. 지역 대표 국회의원 선거 이건 이제 주긴 주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 어느 지역에 사는지 밝혀야 돼.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부산 사람이 동작구 선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동작구 주민이라는 증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있죠. 지방 지역 주민들의 지역 선거가 있고 지역 투표가 있어요. 이것도 그 지역의 일이니까 제한이 있어야죠. 주민등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국가적인 일에는 권한이 없어요. 없고 지역 주민 일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쭉 써놨죠. 자,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 자, 현역병은 이제 선거권에 관한 제한을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그다음에 선거권 행사 연령을 그 입법 제량이 있기 때문에 20세도 합헌, 19세도 합헌, 18세도 합헌 다 합헌이에요. 제량이 있고요. 자, 해외 체류자 대통령 선거 행사 못하게 위한 거 위헌입니다. 자, 해외 체류하고 있어도 국민이잖아요. 잠깐 외국에 놀러 간 거잖아요. 선거권 줘야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할 수 없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정했다 위헌. 4번, 5번 다 위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체크하시고 그 최신 판례입니다. 작년에 나온 판례예요. 자, 재외투표 기간 기실이 임박하여도 또는 재외기간 기간 중에
재외선거 사유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 재결정이 없었던 예외 상황에서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에게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재외 국민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재외 국민이 먼저 부재자 투표를 먼저 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먼저 해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투표를 하기 전 하루 전날 투표를 하면 투표하면 될 텐데 하루 전날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렇게 왔어.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 한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거권 안 준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미국 살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왔으니까 선거권 없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단 말이지. 근데 현재 기술상 그 하루 전에 왔어도 요 선거일 날 그거 잘 전산 처리 파악해 가지고 선거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그래서 위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7번 지역구 선거는 이제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합번. 그다음에 8번 태평양에 나가는 그 선원들 투표권 안 주는 것도 위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선거권을 주게 됐어요. 주긴 줬는데 이제 모사 전송 팩스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스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지 그 선관위 직원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합헌이 나왔습니다. 자, 재외 선거. 그죠? 여기 재외 선거인들은 재외 국민. 외국 살아요? 한국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외국 살아요? 알 수 없어요. 이제 외국에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잠깐 한국에 놀러 왔을 수도 있지. 지금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국제외 국민.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외 선거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선거일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재외 선거인. 그죠? 선거 당시 외국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 재보궐선거는 참석을 못해요. 왜 못해? 재보궐선거는 그 지역대표 선거에만 재보궐선거가 있거든. 그죠? 그 지역대표는 그 지역 주민증이 필요한데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한국에 주민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재외선거인이 이제 그 대통령 투표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네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선거에 참여할 때 그 두 가지 제한을 두는데 그 선거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등록을 해라.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쓰는 거 아니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투표하지 말고 직접 투표소 나와서 해라. 부정부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등록하게 하는 거 합헌. 매번 직접 방문하게 하는 거 합헌입니다. 그런 정도 제한은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 없는 사람들 잘 나옵니다. 특히 선거권 없는 사람들 잘 나오죠. 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첫 번째 금치산자. 다른 말로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반법. 자, 일반법 이제 수용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이걸 부정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일률적 부정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위헌받았죠? 네, 위헌받았습니다. 위헌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용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 1년 이상. 1년 이상 중형을 받은 사람만 선거권이 부정이 돼요. 그럼 1년 미만의 형벌을 받은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일반범이니까 1년이에요. 일반범은 1년. 이렇게입니다. 자, 선거권이 없죠. 집행유예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는 이제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거잖아요. 집에 가라. 얘는 선거권 현재 있습니다. 위헌 결정 받고 선거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선정 투표죠. 선정적인 투표를 한 사람들. 그죠? 네.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투표법 위반은 전부 다 이제 선거범으로 봐요. 선거범입니다. 자, 선정적이고 야한 동영상 본 애들이야. 야한 동영상 본 애들. 야, 니들 야한 동영상 보고 있네. 그래서 150년 동안 집에서 썩어라 이렇게 보죠. 야동이나 봐라. 선거 못한다. 겁니다. 150년간 집에서 썩어라 이렇게 봐요. 100에 뭐예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실형 선고 받은 경우가 있고 집행유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실형 받으면 집행 끝나고 5년간 150이죠. 150. 집행유예 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법원 판결 받은 사람들. 법원에 판결 받은 사람들 선거권 없습니다. 다 정리되겠습니다.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선거범하고 다른 범죄 경합범이 있을 땐 분리 선고합니다. 분리 선고하고요. 자, 그럼 피선거권. 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선거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게 달라요. 1년 이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냥 금고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그냥 없습니다. 여기 없고 또는 다른 점이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피선거권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요 두 개가 선거권과 다른 점이요. 피선거권 두 개 다른 점입니다. 그 두 개만 주의하고 나머지 똑같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할의 플레이롱 기초정리 가보겠습니다. 1번. 자, 수용자 일률적 금지 위헌, 집행유예 일률적 금지 위헌. 근데 2번 1년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 금지는 이건 합헌됐습니다. 그다음에 150이죠. 선거범죄 선정투표 150년간 집에서 썩어라.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명예다. 이제 실형은 5년, 집행유예 10년 선거권 없고요. 그다음에 4번. 자, 국민투표권도 없어요.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당일 선거에 관한 것인지 묻지 않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무조건 퇴직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합헌. 그다음 분리 선고해야 되니까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으면 위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선거구 획정입니다. 자,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서 이제 헌법에는 200인 이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300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에서 공선법에서 300명으로 제한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47명, 지역구의 253명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300명 안 됩니다. 300명 밑줄.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라는 것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300명 밑줄. 자, 20회죠. 시도의원 정수 이건 됐고 선거구 획정 거기 가서 이제 선거 획정은 정치적 민감하기 때문에 7항에 보면 24도 7항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원은 선거 획정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있습니다. 자, 인구 50만 명이 있는데 50만 명에서 한 명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다수를 대표한 사람이죠. 선거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선거구제 이렇게입니다. 근데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가 표가 다 죽어버려요. 사표 발생이라는 단점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에요. 이렇게 쭉 돼 있죠. 다수대표 소선거구제, 선거구 1개, 국회의원 선거제 1명 나온다 써 있죠. 자, 근데 이제 50만 명의 그 선거구를 5개로 쪼개요. 10만 명씩 쪼개서 5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비해서 소수를 대표한 사람이죠. 선거구가 5개나 있죠. 대선거구제 기원합니다. 이건 이제 그 1등부터 5등까지 다 의원이 되니까 사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소수 정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광역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하고 있고요. 2개에서 4개 정도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이걸 하고 있어요. 5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선거구를 이제 획정을 이제 똑같이 그 투표 가치 평등을 위해서 선거 획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기준은 뭐예요? 인구비례죠.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비례 원칙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구비례 따지고 나서 그다음 뭐죠? 두 번째 2차 기준이 행정구역 기타 등등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거 획정할 때 그 최소 선거 인구수 아니죠. 최대 아니죠. 평균 인구수 기준입니다. 평균 동그라미. 자, 최대 선거구가 예를 들어 4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2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가 100만 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은 총 선거구 7개 나와야 돼. 7개. 그죠? 이렇게 해서 100만 명짜리 2개 있다. 그러면 8개 나오네. 8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최대 선거구를 기준 따지게 된다면 400만 명, 400만 명 2개 있으면 되는 거죠. 둘 다 아니라고. 둘 다 아니고 평균 인구수 기준이에요. 평균 인구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인구수 하나 나왔죠? 얘는 2개 쪼개면 되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얘는 합치면 되겠네.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평균 인구수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구획표가 이제 하나가 위원이 됐어요. 그 어떤 지역에 하나가 위원이 되면 다 불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위원들입니다.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잘못됐다. 그것만 고쳐라가 아니야. 다 위원 맞고 다 고쳐야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자치구시군 이원 선거구 간의 비교 집단 설정을 할 때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광역시랑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자치구라는 게 조그만 도시잖아요. 광역시는 사람 많이 사는 데잖아요. 이렇게 그 인구 100만 명 넘으면 광역시가 되거든. 광주시, 인천시 다 100만 명 넘단 말이에요. 광역시. 그 여기 이제 자치구가 이제 뭔가 그 위원 있는 걸 따질 때 같은 시골은 시골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시골끼리 비교합니다. 시골끼리. 광역시 대도시랑 비교하면 당연히 모순이 있겠지. 인구 밀집도가 높잖아요. 여기 밀집도 높으니까. 그래서 밀집도가 다르다. 그래서 시군구는 시군구끼리 비교해라. 광역시랑 비교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선거구역표 나오죠. 이제 선거구가 있을 때 1대1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1대 1대 1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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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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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상적인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대 2 1대 3 1대 4 뭐 이렇게 됩니다. 1대 2 1대 3 1대 4. 자, 1대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3%죠. 33%. 33 빼면 67명, 더하면 133명. 그러면 최소랑 최대가 2배 차이 나죠? 1대 2. 그 다음 이건 이제 얼마? 여기 40%. 여기는 50%. 50%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50 더하면 150. 그럼 1대 3. 3배수. 1대 4는 이제 60% 빼거나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40, 160. 그럼 4배 차이 나죠? 1대 4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위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위로 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아래 것들은 전부 다 위원 결정 맞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1대2고 그 지방의원은 이제 광역, 기초 상관없이 1대 3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합헌이고 넘어가면 위원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정리 1번 가보세요. 자,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평균 인구수는 5,000명이고 그 다음에 최대 인구수가 8,000명이고 최소 선거구 인구수가 3,500명이에요. 그럼 이게 합헌이냐 위원이냐 풀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최소가 3,500이잖아요. 최대가 8,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1대 2고 지방의원은 1대 3이니까 해보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하면 7,000이죠. 7,000. 7,000 2배를 넘었잖아요. 위한. 근데 이제 지방의원 같은 건 3배를 곱해야 되겠죠. 3배를 곱하면 어떻게 돼? 1,500명?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8,000명이니까 1,500명 돼 있잖아. 지방선거라면 합헌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거나 3배수 곱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정 명부식, 가변 명부식, 자유 명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명부를 먼저 딱 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럼 이제 이 정당은 저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내세우는구나. 그걸 보면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명부식? 고정 명부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1순위부터 47번까지 쫙 명단이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딱 고정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안 돼. 가변적 아니라고 딱 고정돼 있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자, 이런 형태 비례대표제가 어디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치구의원 싹 다 비례대표 다 있어요. 현재 비례대표 다 있고요. 자, 비례대표제가 있을 때 그 조그만 군소 정당들한테는 그 의석을 주지 않습니다. 의석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분량이 돼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도 어느 정도 커야만 의석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지 조항 그러죠. 봉쇄 조항. 조그만 애들은 가라. 어느 정도 캐파가 되어 의석을 준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3% 이상 받아야 되고요. 지방에는 5% 이상 득표를 해야만 의석을 줍니다.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상시국 오지봉쇄입니다. 오지봉쇄. 자, 봉쇄 조항이죠. 봉쇄 조항. 봉쇄 조항 어디서 나온다고? 비례대표에서 나오는 거라고.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은 3%, 지방의원 5%라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비상시국 오지봉쇄.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9월에 이제 조문 확인하시면 되겠죠. 국회의원은 3%, 지방의원은 이제 5%예요. 비례대표 봉쇄 조항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월의 판례이론. 비례대표제 자체 합헌입니다. 비례 동그라미. 비례대표제 자체는 합헌이야. 고정 명부식도 합헌이에요. 고정 동그라미. 다 합헌이라고. 자, 근데 뭐가 위헌이에요? 한 명한테 한 표만 주는 게 위헌인 거죠. 한 표 세모. 그럼 어디에 위반되는데요? 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직접선거 위반되고 평등선거제 다 위반됩니다. 자, 그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기출정리 가보면 그 비례대표는 이제 예비후보자 그 비례대표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 제한이 이제 지역 대표하고요. 지역 대표는 인물 선거고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 요거 합헌인 거. 요거 두 개. 꼭 기억해야 된다고. 1번, 2번, 1번. 자, 지역구는 예비 후보자가 있어요.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근데 비례대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정당을 알리면 되는 거지 자기를 왜 알려? 필요 없지. 그죠? 필요 없습니다. 합헌. 그 다음 또 하나. 자, 지역 대표는 연설 대담에서 자기를 알려야 돼요. 인물을. 근데 비례대표는 연설 대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를 알릴 필요가 뭐가 있냐? 정당을 알리는 건데. 국민들이 너를 뽑는 게 아니다. 정당 뽑으면 정당이 너한테 자리 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지역구에 비해서 제한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는 합헌.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일 때 6개월도 안 남았네.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석 승계 금지. 위헌 나왔죠? 위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그 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도 그 의석 승계 제한. 이것도 이제 위헌 나왔죠. 자, 한 지역에 지역 대표가 A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남은 자녀 그 국회의원 잔여일이 열흘 남았어. 열흘. 딱 10일. 10일. 근데 이 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그 보궐선거라던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B라는 지역구 대표를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10일 남았다고 이걸 뽑아야 되겠습니까? 뽑을 필요 없지.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는다고. 자, 근데 이제 비례대표가 있는데 비례대표는 A 정당 고정 명부식을 봤더니 1번부터 쭉 47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6번 기호에 해당되는 그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예,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47번까지 있다가 이제 20번까지 의석을 받았는데 21번부터 이제 대기자 명단에 쭉 있는 겁니다. 대기자 명단에. 예. 그럼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열흘밖에 안 남았다고. 잔여임기 열흘 남은 상태예요. 그럴 때 이런 보궐선거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 없죠. 이 비례대표는 이제 명부식이 딱 있으니까 얘가 죽었어. 그럼 대기자 명단 21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주 손쉽게 한단 말이야. 손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열흘 남았어도 의원직을 줘라 이렇게 봅니다. 의원직을 줘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열흘 갖고 무슨 저기 의원직을 주고 그래? 그러면 그 딱 하루라도 국회의원 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지. 1시간만이라도 하면 좋지. 전직 국회의원 되는 건데, 그죠? 양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1시간도 하면 좋지. 그러니까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21번한테 왜 그런 길 안 주냐고 박탈하냐고. 줘야지. 그죠? 이렇게 절차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죽었거나 임기일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 선거를 또 치른다거나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의석승계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21번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피선거권 박탈했다 해갖고 이제 기준되는 겁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자, 72페이지입니다. 자, 선거 기간과 이제 중요한 답이었어요. 중요한 답이었고 이제 자른 것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선거 기간 대통령은 한 3주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한 2주 정도 줍니다. 14일 정도 주고요. 자, 그다음에 선거는 수요일 날 합니다. 소동그라미 그 기술련정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죽었거나 그러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비례대표가 죽으면 의석을 승계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를 거친다 차이가 있고요. 자, 기출정리 2번. 자치구 장선거에서 군 장에 관한 선거를 할 때 그 단기간으로 정해놓습니다. 이건 합헌. 자, 군의 장이 누구예요? 군수죠, 군수. 남해군, 군수. 자, 왜 이제 군은 왜 예비 후보자 선거 날짜를 왜 단기로 정한 겁니까? 시골이니까. 그죠? 군이라는 게 시골이잖아요, 시골. 중심 도시는 아니잖아요. 중심 도시는 이제 동작구, 노량진, 동, 구나 동으로 부르고 군, 읍, 면 이런 건 이제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니까 그 이런 인구 밀집도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로 하는 거다 합헌됐습니다. 자, 후보자 추천. 자, 비례대표 이제 명단을 쭉 짤 때 50% 이상 여자로 해야 되고요. 매홀수 여성 추천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밑줄. 반드시 50%가 여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홀수가 여자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 무효예요. 의석 안 줍니다. 그거. 무효. 그럼 지역구는요. 지역구도 여자가 30% 이상이 돼. 그럼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노력 조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제 절반이 딱 여자입니다. 진짜 절반 딱 여자고요. 자, 현재 그 253명이 지역 대표고 47명이 비례대표인데 여기는 정말 여자가 딱 절반이야. 그래서 이제 24명이 여자예요. 여자고 23명이 남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역구는 노력 조항이죠.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역 대표는 거의 한 249명 정도가 다 남자지 아마. 한 4명 정도 여자고요. 노력 조항이에요. 노력 조항.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50조 정당 추천 변경. 자, 이제 한번 이제 정당에 후보자 등록을 했으면 취소 변경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죽었거나 제명됐을 때는 이제 변경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무소속. 무소속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무소속 같은 경우는 정당의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또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 상한을 넘어서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죠. 대통령은 몇 명까지 정해진 명수까지만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 상한을 넘어서 추천받으면 안 돼요. 선생님, 추천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지, 좋은데 사전 선거 운동으로 불법 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한 넘어서 하지 마라 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후보자 등록과 기타금. 자, 거기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그 국회의원 나오려면은 18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됐었어요. 위헌 나왔죠?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돼. 너무 길잖아 이거. 위헌 나왔고 120일 전에 사퇴해라. 이거 답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현행 120일입니다. 120일 합헌이니까 이제 90일 주민등록제도 합헌 나왔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금. 그 기타금 데미지 355죠. 기타금 데미지 355. 데미지 대 3억 비 비례대표 500만 원. 지역구는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금 데미지 3515 15 15%예요. 15%. 15% 득표하면은 기타금 다 줘요. 15%도 안 되면 안 돌려줍니다. 그죠? 15예요. 꼭 외워주시고, 자, 그 안에 들어오면 합헌이고 벗어나면 위헌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에 보니까 써 있네. 57조에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한다 써 있네. 그죠? 그래서 15입니다. 자, 국구에 기속하면 위헌이고 그 돌려주는 게 맞죠. 자, 그다음에 57조의 당내 경선. 자, 당내 경선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당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배출할 수도 있고 경선 없이 그냥 당수가
당의 대표가 누굴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거치는 게 좋죠. 그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그 당 대표가 지정해서 나오면 그 낙하산 그러잖아요. 저 새끼 낙하산이요. 당 대표랑 친한가 봐. 이런다고. 그러니까 경선을 거쳐 나오게 되면 국민도 신뢰할 수 있고 더 좋죠. 그래서 요새는 경선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제2항.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서 등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경선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국민적 인기가 더 많다고 그래갖고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맞아 예비 후보자는 이제 그 기타금을 20% 먼저 냅니다. 자, 대통령 기타금이 3억 원이죠. 그럼 20% 6천만 원 먼저 내서 예비 등록하고 나머지 정식 등록할 때 남은 액수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선거운동. 자, 이제 사전 선거운동 금지가 됩니다. 근데 다음의 것들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기간 전에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지지 반대. 난 윤석열이 좋아. 난 이재명이 좋아. 이런 건 할 수 있지. 선거기간 전에도. 통상적 정당활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자, 선거운동 규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문자도 보내면 안 된다고, 인터넷도 하면 안 된다고, 인스타그램도 안 된다고, 그건 너무 심하지. 위헌. 그래서 인간성 감소 할 때 인이 이거 인터넷 인세모.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 있죠? 인간성 감소. 밖에선 정직하고 대가 소명해라. 수단 적합성 부정된 판례 그겁니다. 60조 선거도 못하는 사람들. 일단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못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빨간 글씨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헌 나오세요. 상근 직원 금지도 위헌 나왔고요. 그다음 다음 칸 가보세요. 다음 칸 가보면 86조에 공무원의 기획행위 금지도 위헌 나왔습니다. 자, 언론인도 위헌, 공무원도 위헌, 둘 다 위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언론인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선거와 관련된 것을 금지한다. 그럼 이제 별 언급이 없으면 위헌으로 풀면 돼. 위헌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헌 결정 받고 이제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언론 이제 직무 또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금지가 된다. 그럼 합헌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합헌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적인 거는 이제 허용되는데 인스타그램 이런 사적인 건 허용되는데 언론인 공무원 직무와 관계된 것만 금지가 된다. 바뀌었어요. 개정됐습니다. 이건 합헌이에요. 그래서 언론인 금지 위헌, 공무원 금지 위헌, 지위를 이용한 것만 금지. 그럼 합헌.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됐죠? 자, 다시 이제 올라가서 84조입니다. 정당 표방 금지. 자, 무소속 같은 경우는 정당 표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무소속이면 정당에 소속된 바가 없잖아요. 정당원도 아니면서 정당 표방을 왜 하고 그래? 무소속이면 그냥 자기를 홍보하면 되는 거지. 금지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당 표방이 금지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위헌 나왔죠? 위헌 나와서 지금은 정당 표방이 다 돼요. 거기 써놨죠, 주에다가.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시장, 광역시의원, 기초시장, 기초시의원 싹 다 허용돼. 정당 표방 다 허용돼. 현재는 다 허용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금지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교육감이죠. 교육감도 이제 정당에 추천하는 사람인데 교육감은 교육자라고. 교육자가 정당 정치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표방 할 필요 없죠.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당 표방 금지가 되는 사람은 둘인 거예요. 둘. 누구? 무소속하고 교육감. 이 둘만 금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6조에 잘 써놨네. 그래서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럼 합헌이고 그냥 무조건 금지한다. 그럼 위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체 금지 나오고 그 다음 예비 후보자 행동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의 명교부도 허용하면 위헌이 된다. 빨리 제일 잘 나오죠? 자, 후보자 A는 결혼을 한 사람이고 후보자 B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벌써 이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얘는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 명이 더 많잖아요. 근데 굳이 배우자 지정한 사람까지 한 명 명함 교부권 하나 더 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게. 그죠?
이제 위헌 됐죠. 위헌 받았습니다. 위헌. 예, 그래서 걸립니다. 자, 75페이지 오른쪽. 자, 1번, 2번 보시고 3번. 외국인도 이제 지방선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초중등 교원은 정당 가입 금지되죠. 대학교는 정당 가입 허용됩니다. 합헌. 자, 그다음에 6번. 공무원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선거용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에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공무원법이 있고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럼 여기 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철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범위가 적으니까 얘가 특칙. 얘가 얘보다 특칙이라고 특칙. 예, 특칙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자, 고등학교 질문들 많이 나오는 게 8번, 9번, 10번 묶으세요. 특히 8번, 9번 비교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8번, 9번. 자, 8번은 주체를 묻는 거고 9번은 행위를 묻는 거예요. 행위를 묻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누가 공무원이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행위 이거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 근데 8번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렬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이 금지가 된다. 이건 합헌. 그래서 경찰서가 있으면 경찰서장부터 순경까지 직렬에 관계없이 주체. 자, 모든 경찰관의 선거운동이 다 금지됩니까? 다 금지되는 거야. 다 하면 안 돼. 서장부터 순경까지 다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합헌.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기획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를 금지. 행위를 묻고 있는 거죠. 행위.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에 관해서 모든 행위를 다 금지한다 그러면 위헌이라고. 행위에 관한 종이란 말이에요. 행위. 어떻게 합헌되는 겁니까? 경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행위만 금지의 합헌이 되는 거지. 합헌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질문이 그렇게 많이 이럴 줄 몰랐어. 주체랑 행위를 구별을 못할 줄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갔거든. 그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주체랑 행위를 구별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8번도 모든 거고 9번도 모든이잖아요. 근데 8번은 주체가 모든이고 행위가 모든이지. 행위가 모든. 그러니까 다릅니다. 두 개가 구별해줬죠. 자, 그다음 10번. 자, 언론인의 이것도 행위를 규제하는 거 행위 규정. 그래서 언론인이라면 주체에 상관없이 말단 기자부터 신문사 국장까지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한해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 위헌. 어떻게 합헌돼요?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 금지한다. 그래 합헌되겠지.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보더라도 이제 치료받으러 오면 됩니다. 이제 자, 11번. 자,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운동이 있구나. 부정선거운동에서 이제 당선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비용 국가가 보조금 주잖아요. 선거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그 선거 보조금 준 거 싹 다 뺏어갑니다. 너 내가 선거에 쓰라고 그랬지. 부정이 하라고 줬어?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되면 싹 반환받아갑니다. 합헌. 그 다음에 12번. 자, 지방자치단체장 장선거 예비보좌가 정당 공청심사에서 탈락을 했을 때 기타 큰 발언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위헌 넣었습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 이제 국회의원 이제 당선될 거 아니에요? 당선되면 이제 선거 있겠지. 그때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요. 후보자 등록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 기타금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여기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이 그 X라는 정당의 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국회의원 후보 나갈 거야 하면서 이제 20%를 먼저 내요. 20% 내니까
300만 원씩 먼저 이제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300만 원 기탁금을 냅니다. 그래요. 내고 나서 이제 정식 후보 등록하기 전에 경선을 먼저 치러야지. 예, 정당 내 경선을 치릅니다. 이렇게. 경선을 치러요. 근데 정당 당원들이 A를 지지해요. A를 지지해서 A가 경선 당선됐어요. 그럼 이제 X정당 후보로 이제 A가 정식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정식 등록하면서 이제 1,500만 원 나머지 잔액 1,200만 원 내고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쭉 하다가 선거를 이제 다른 정당과 대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B하고 C하고 D는 경선 탈락했잖아. 탈락. 탈락하면 선거 못 나가잖아요. 이제 못 나가죠. 그럼 여기서 거둬왔던 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주냐고. 이거 돌려줘야지 이거. 돌려줘야 된다고. 왜 안 주냐 이거지. 그죠? 국가 장사를 하고 만 되지. 그래서 예배보자가 정당 경선 탈락했거든요. 어차피 후보로 못 나간다고.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돌려주냐고. 반환 규정을 두지 않고 왜 국가 꿀꺽 먹냐고. 위헌인 거죠.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안성시 관리공단의 상근 직원이 있는데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는데 경선을 할 때. 그래서 이 당내 경선을 할 때, 그 X정당이 이제 서울 동작구 지부가 있어요. 그 동작구 지부에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동작구 정당 당원들 1,000명에서 A, B, C, D 중에 누굴 뽑을 거냐 당원들이 선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당 내부 선거를 거치면은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뭐 평소에 이제 친하거나 돈 많은 사람 매기거나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참여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정당의 당원들 득표율 50% 집계하고 그 동작구 주민들도 참석하게 해가지고 요거 50% 투표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100% 투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도 경선 투표권을 준단 말이에요. 외부 50% 여론 그 반영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도 경선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설공단 관리 상근 직원이라는 이유만 갖고 왜 참석을 못하게 하냐고. 임원도 아닌데, 그죠? 임원이라면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 이제 공사 직원이면 임원 되는 거고 5급 미만 이제 하급 직원이라면 일반 직원이라고. 일반 직원. 일반 직원이고 이제 공무원도 아니잖아. 공사 직원, 공사. 수도공사, 철도공사 직원이라고. 그럼 여기 참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참석을 못하게 하냐고 이게. 그죠? 그래서 거기 위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안성시가 위헌 나오니까 뭐 그다음에 뭐 광주광역시 싹 다 온소적에서 싹 다 위헌 났어요. 싹 다 위헌. 그러니까 내용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경선 참여권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4번. 자, 14번에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 존입을 구제하고 있는데 원칙 공무원 존입은 직업 공무원만을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15번 국가 봉사는 정치 공무원도 됩니다. 선생님 14번은 협의 공무원이고 15번은 정치 공무원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면 둘 다 이제 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15번에 국가의 봉사는 정치 공무원도 포함된다.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그 경찰 같은 직업 공무원이 있고 대장이 있고 뭐 의원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그 정치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얘들이 이제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되고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거에서의 중립은 둘 지켜야 되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4번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그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맞죠? 14번. 15번. 자, 10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관한 공선법, 선거법이죠. 선거법. 선거 중립 여부는 국가 봉사는 정치 공무원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래야 돼. 왜냐면 다는 아니거든. 얘는 빠져야 되거든. 얘는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지문 처리. 맞는 지문 처리. 기출 지문이거든. 맞는 지문 처리.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치 공무원도 되기는 되는데 빼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의원은 빼줘야지. 의원은 빼고 생이 되는 거죠. 의원은 빼고 생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14, 15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통령이 선거활동에 관하여 정치활동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활동 자유는 사인으로서의 자유고 선거 중립은 이제 국가 대통령 지휘에 따른 의무인데 두 개 충돌하면 의무가 우선합니다. 됐죠? 네, 17번 정치 표현 자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18번 대통령이 정당 활동을 사인으로서 일할 때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19번 정당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리고 22번 개인 SS 계정에다 공유하기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눌렀다고 뭐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23번 정당 후보자에게 별도 정당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거 위헌이죠. 아니 지역대표 뽑으면 인물 선거하는 건데 인물을 알려야 되는데 왜 무소속은 못하게 하고 정당 후보는 하게 하고 왜 처벌하는 건데 똑같이 해야지. 그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무소속이랑 정당 후보랑 둘 다 할 수 있게 하든가 둘 다 못하게 하든가 왜 하나만 하게 하냐고. 위헌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4, 25번은 별표 그건 최신 판례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공선법에 보면은 자, 이제 선거운동에 관해서 자, 금지되는 불법 선거운동 해갖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돈을 주거나 후보를 방문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밖에 기타 등등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로 다 정할 수 없잖아요.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말고 기타 등등도 하지 마라. 이거 합헌.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 합헌. 자, 근데 그 밖의 방법에서 이제 뭐를 포함시키면 사람들을 만나서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왜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을. 그죠? 여기까지는 합헌인데 이 방법에다가 말도 못하게 한 데를 포함시키면 그거 위헌 되는 거예요. 위헌. 그죠? 그렇게입니다. 말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친구만도 말도 못해? 그건 위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이것도 이제 너무 심하지. 그 밖의 방법 좋은데 모든 모임을 일체하지 마라. 동창회도 못 나가? 동창회도? 너무하잖아 이거. 이거 위헌이라고 이게. 말세모, 모임세모. 너무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후보한테. 그죠? 자, 오른쪽에 이제 26번도 체크.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걸지 마라, 광고물 설치하지 마라, 어깨띠 착용하지 마라, 벽보하지 마라, 인쇄문하지 마라. 너무 규제가 심하잖아. 다 위헌. 다 할 수 있게 풀어줘야 돼. 다만 이제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확성장치로 시끄럽게 했다 소리 마. 이건 이제 금지하는 게 맞아. 너무 시끄럽잖아. 이건 합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24, 25, 26 체크하시고 다 최신 판례들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단체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나왔고요. 근데 28번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인터넷 허용됩니다. 후보 방문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 아주 뭐 대우해 주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이 안 되면 임의적 사용을 해둔 거예요.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위해서 장애인들 복지 조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돈이 되면 해주고 아니면 못하고는 합헌이죠. 자, 다음에 이제 34번. 자, 중증 장애인을 1번 후보자 동일하게 선거 서명수를 똑같이 제한했어요. 아니 난 장애인인데 왜 비장애인하고 사원수를 똑같이 했냐고. 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할 사람이 더 필요한데 똑같이 해도 합헌. 왜 똑같아도 합헌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인이 의료법에 따라 나와요. 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나온다고. 선거법이 아니어도. 그래서 장애인은 어차피 뭐 선거 아니어도 혼자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장애인 보조인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공선법에서 또 추가로 더 할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헌. 그다음 배우자 지정 한 사람이 추가되면 위헌이고요. 그다음에 30번 50배는 일률적이라서 위헌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헌돼요? 50배 이하. 그래 합헌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37번
선거 이전에 행해진 범죄, 이것도 체크하세요. 또 최신 판례입니다. 선거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관하여 해당 범죄의 종료 시간인 선거일 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도 이제 합헌이 된다. 맞습니다. 자, 이거만 보고. 자, 여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선거일인데 그 전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막 했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범죄가 이제 있었으면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되게 짧아요. 3개월인가 그래. 6개월. 되게 짧아. 6개월밖에 안 된다. 6개월. 그러니까 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선거운동하고 나서 이미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다 지나갔고 시효가 만료돼서 기소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그 공소시효를 이제 언제부터 계산하냐면, 야, 너 말고도 사전 선거도 많다. B, C, D 막 이런 떨거지들 되게 많다. 이거 다 각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선거일 딱 요때까지 해서 이때부터 6개월 시작하는 걸 하자. 합헌이에요, 합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때부터 시작되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잖아요. 기소가 또 처벌됐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선거와 관련된 범죄들은 싹 다 싸잡아 갖고 이날부터 일률적으로 6개월로 딱 정해버립니다. 이게 합헌이에요, 합헌. 최근 플레이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